안녕하십니까, 카이톡TV 이효준입니다. 김남입니다. 예, 오늘 찍을 차량은 2017년식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이고요. 등급은 프레지덴셜 등급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 저희가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이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예, 먼저 이 차량 외부부터 살펴보면, 일단 외부 같은 경우는 그릴 자체가 좀 상당히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무려 10년 만에 14년 만이구나. 14년 만에 이제 다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또 무려 세대도 10세대요. 발음 잘해야 돼. 10세대. 그래서 10세대에 나온, 이제 10세대로 나온 차량인데, 그릴이 예전에는 세퍼레이트 윙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날개 모양 형태의 윙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그릴이라고 해서 훨씬 더 좀 고급스럽게 변했어요. 그래서 앞에 그릴을 봤을 때 약간 촘촘한 망 같은 형태를 해가지고서는 딱 바꾸긴 했는데,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좀 웅장한 느낌이, 그래서 정말 링컨의 그 우아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릴로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좀 괜찮은 변화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등이, 헤드램프가 다 LED인데 5개의 전구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 모양이 꼭 링컨의 마크 같이 그렇게 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좀 뭔가 일체감도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역시나 또 이게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거든, 링컨에. 그러다 보니까 고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곳곳에 크롬을 좀 많이 썼어. 그래서 전면 자체는 그냥 딱 그 말인 것 같아. 우아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럽다. 맞아. 그러니까 딱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고, 그다음에 측면으로 오게 되면 확실히 엄청 길어. 차가 5m가 넘다 보니까 확실히 길고, 그 다음에 이 차의 측면에서 특징인 건 뭐냐면, 도어 손잡이가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어 쪽에 따로 손잡이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체형으로 해가지고서는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 레치 도어라고 해가지고서는 일체감을 표현한 도어 손잡이가 또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 진짜로 딱 옆에 봤을 때 상당히 깔끔해. 그리고 지금 휠 같은 경우도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급에는 정말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차가 옆에서 봤을 때도 길고 확실히 웅장한 모습이 잘 보이는 듯한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뒤로 오게 되면 뒤쪽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아쉬워. 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야, 그랜저 TG 늘려놓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앞이나 옆이나 이런 거에 비해 뒤는 조금 아쉬워. 좀 더 뒤가 좀 뭐랄까, 너무 얄쌍하게 뽑았다? 라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웅장함이 좀 죽는 듯한 느낌은 해. 근데 뭐 리어 램프나 이런 것들을 가로형으로 배치하면서 좀 더 와이드하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들은 또 뭐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머플러 같은 경우도 듀얼로 해서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역시나 차가 좀 넓어 보이려고 하는 효과를 보였던 것도 있어. 그리고 뒤쪽에 링컨이라고 이제 또 마크가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나는 나름 또 매력인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인 차량은 그 링컨의 대형 플래그십답게 상당히 좀 잘 만들지 않았나. 정말 한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괜찮은 취향 저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어때? 여자가 봤을 때 너는? 차가 진짜 크잖아요. 근데 막 투박하거나 저렇게 무식해 보이는 게 아니고 크롬을 진짜 아낌없이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딱 다가올 때 그 그릴이 웅 다가오면은 위용감이 느껴져.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진짜 크고 세련된 차라는 느낌이 오고, 내가 별로 이렇게 미국 차도 안 좋아하고 좀 큰 차 이렇게 너무 박스카 같은 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옆모습도 진짜 크고 등치 크고 이렇게 넓적하지만 근데 세련됐어.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일체형 도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은근한 세련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용감이 있으면서 약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좀 고급스러운 차라는 느낌은 확 받는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주간에 찍어서 그런데 야간에 찍었을 때 보면 키를 가지고 얘 가까이 가면은 이제 웰컴 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인님 오셨어요 하면서 불들이 쫙 들어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너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 도어 옆쪽에 보면은 숫자 키패드가 있다. 나 저 그거 깜짝 놀라 처음 봤잖아. 그래서 이 키패드가 뭐냐면 이제 잠금 장치를 이 키가 아닌 이 도어락식으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패드가 여기 들어가 있다니. 미국 차의 특징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키패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 클로징, 고스트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옵션. 문을 살짝만 닫아도 알아서 끝까지 딸컥하면서 닫히는 그런 2%가 고급스러움의 완전 그 차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손을 탁만 쳐도 얘가 알아서 탁 닫혀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쾅 닫을 필요가 없는 게 격떨어지게. 그렇죠. 격떨어지게 쾅 닫지 마시고 살짝만 밀어주시면 얘가 알아서 덜컥 닫아줍니다. 라는 그런 형태지. 그래서 외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부로 들어올게요. 내부로 들어오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일단은 소재야. 음. 소재가 확실히. 진짜 곳곳에 너무나도 많은 가죽들을 맞아요, 썼어. 특히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운 가죽이 또 포인트로 딱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눈에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죽의 질감 자체도 너무 좋아. 느낌도 너무 좋다 보니까 일단 눈에 확 들어온다. 그리고 역시나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우드를 많이 썼지. 그래서 우드로 인해서 좀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이 딱 들어왔을 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기어 노브가 없어. 나도 아까 그 생각했어. 기어 어디 갔나? 이 가운데 기어 노브가 없고 전면에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버튼식의 기어 자체도 상당히 특이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소나타 새로 나온 것도 그 다음에 뭐 팰리세이드나 이런 것도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도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특이하고, 기어 노브가 지금 내가 보기엔 또 다른 게 제기어나 이런 거, 뭐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는 컬럼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제 기어 노브 자체들도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많이 깨주는 것 같아. 야, 기어 노브라고 해서 꼭 이 가운데 있어야 돼, 꼭 손잡이를 해야 돼, 그런 게 이제 많이 개념이 깨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별한 부분이지.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을 보자면 옵션이 역시나 상당히 많아. 우리가 예전에 너무 많아요. 에쿠스랑 체험할 때도 야, 이거 옵션 우리가 어떻게 다 얘기하지 하면서 막 엄청 이제 막 빠르게 막 그냥 소개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좀 소개식으로만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역시나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그 다음에 360도 다 볼 수 있는 것들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는데 얘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차간 거리 알아서 인식하고 속도 알아서 다 조절해주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링컨에서 지금 이 차량에서 가장 크게 미는 게 뭐냐면 바로 시트야. 예. 타자마자 시트가 완전 저를 그냥 탔어 하면서 약간 이렇게 등을 이렇게 흡입하듯이 당기더라고요. 35A 퍼펙트 시트라고 해가지고서는 지금 그 EQ900 같은 경우는 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24가지 이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30가지야. 그만큼 훨씬 더 디테일하게 더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가 흔히 기존에 들어가 있던, 우리 체험행 때도 마사지 기능이 있었잖아. 근데 크게 와닿지 않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사지 기능이 좀 와닿아. 실제로 조금 내가 집에서 안마의자를 하는 듯한 느낌을 좀 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한 가지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타면서 좀 단점이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얘네가 30의 뭐 퍼펙트 시트라고 해서 상당히 밀었잖아. 의자는 되게 편해. 근데 조작하기가 그니까 아날로그 조작이 아니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조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조작하는 거죠. 운전하면서는 안 돼. 그리고 이거를 내가 조작하는 것 자체들이 생각보다 좀 쉽진 않잖아. 그리고 반응이 그렇게 막 엄청 빠릿빠릿한 느낌은 없어요. 그냥 한 번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힘들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차량은 단순히 회장님을 위한 차가 아닌 운전자들의 재미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했구나,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곳곳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앞쪽에도 지금 그 원래 기어 노브가 있어야 될 자리에도 수납 공간을 뒀고, 컵홀더 2개 당연히 넣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키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카드 같은 거 간단히 꽂을 수 있게끔도 해놨고, 그 다음에 콘솔 박스 같은 경우도 2단으로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크게 또 잘해서 수납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차량에 또 눈에 확 들어오는 그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스피커. 지금 보면 도어 쪽에도 은색으로 화려해. 위에 아래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레벨 울티마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상당히 좋게 정말 막 서라운드 식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해놨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막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 진짜 좋았어. 그냥 딱 들어서도 야, 이게 뭔가 쿵쾅쿵쾅 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쪽에서 얘기했던 링컨 포드 쪽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음향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회장님도 상당히 좀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장 같은 경우도 일반 소재가 아니지. 알칸타라 식으로 해서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스웨이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요소들이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 어때? 너가 봤을 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들어와서도 그 바깥에서 봤던 그 기대감과 그 위압감을, 위온감을 그대로 이렇게 흐러지게 이어오는 것 같은데, 타자마자 일단 시트에서 한번, 완전히 그냥 뭐 회장님 의자 한번 앉았구나. 그치.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 진짜 기능이 아까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 구경하는 데만 한 3, 40분 잡아먹었단 말이야. 아까 옵션 구경하면서. 특히 진짜 뒷좌석이 조수석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뒤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좀 더 편리하게, 조작감은 좀 더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이 차는 완전히 회장님 차로 딱 그냥 걸맞게 딱 제작된 차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예뻐. 시트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빼먹은 게 뭐냐면, 일단은 양쪽 다 전동 시트로 다 되어 있잖아. 4개석이 다 전동 시트야. 맞아요. 그리고 4개석에 다 마사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맞아. 좀 시트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썼어.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좀 투자를 느껴져. 아끼지 않았어. 진짜 맞아. 많이 느껴지고, 진짜 소재 하나하나가 너무 고급스러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그 테마가, 내부의 테마가 총 3가지가 있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게 서러브레드라고 해서 그 테마인데, 원래는 뭐 랩소디랑 샬렛이라고 해서 랩소디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테마더라고. 아예 다 검정 색깔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샬렛 같은 경우는 베이지 색깔, 좀 화이트 톤으로 해서. 근데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샬렛이 제일 고급스럽긴 했어. 그러겠다. 근데 관리가 어렵겠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또 가죽이니까 또.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할 때는 요 서러브레드 테마를 잘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면 포인트들이 딱딱 들어가 있다 괜찮아요. 보니까 눈에도 확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뭐 운전석, 조수석은 이렇게 보고, 아직도 설명이 끝나지 않다 아직 보니까 이제 2열 공간으로 갈게요. 이제 2열 공간은 역시나 뭐 대형 플래그십답게 뭐 넓다 좁다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헤드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았고, 레그룸은 뭐 진짜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뒷자리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마사지 기능 다 들어가 있고 전동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 회장님을 위하다 보니까 암레스트를 내리게 되면 그쪽에 리모컨들이 쫙 있어. 그래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커튼 같은 경우, 햇빛 가리개 같은 경우도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나는 조금 이제 이 차에서 가오가 안 사는 거. 그게 뭐냐면, 양쪽 창문에 그 햇빛 가리개가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거야. 얘는 왜 수동인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워. 가오가 안 살잖아. 회장님이 이거 이렇게 올리는 게. 회장님이 저쪽문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워. 그거 말고는 뭐 뒷자리에 대한 뭐 쾌적함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거는 뭐 충분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어차피 시승할 때 뒤에 앉아서 또 남이가 체험하면서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부 자체는 고급감의 끝판왕? 네, 맞아요. 고급감의 끝판왕이라고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있다. 뭐냐면 지금 비상 버튼 자체가 너무 조그매. 진짜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눈에서 잘 안 들어와. 그러네. 사실 비상 버튼은 좀 큼직큼직하게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비상 버튼 자체가 너무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서는 요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기어를 버튼식으로 빼면서 공간의 크기를 잘 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막상 비상등이 제일 작아. 너무 작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차량이 대형 플래그십이잖아. 근데 요즘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대중화가 됐단 말이지. 페이스처럼. 근데 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 아쉽다. 않나 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찌됐건 내부는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옵션도 저희가 일단은 알고 있는 내용들 최대한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빠진 내용 있으면 댓글로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그때 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운전이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7년식 링컨 컨티넨탈 프레지덴셜 모델입니다. 2956cc 가솔린 연료 6단 자동 변속기 사용하고요. 393마력, 토크는 55.3, 연비 7.5, 휠베이스 2994, 공차 중량 2145km, 가격은 8,77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상의 스펙을 보면 차가 2톤이 넘어 2.1톤이 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지만 그래도 마력이 거의 400마력 가까이 돼. 390. 그리고 토크도 50이 넘어.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재원상을 봤을 때도 이 차의 부족함은 전혀 없겠다.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잖아. 부족하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만큼 정말로 편안함을 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소음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첫 느낌 자체가 상당히 묵직하면서도 엄청 조용해요. 이게 역시 플래그십은 플래그십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조용하고, 지금 저희가 소음 측정을 했을 때 30 후반 또 40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역시나 뭐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거보다는 더 조용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하체에서 느껴지는 탄탄함이 의외로 좀 세게 느껴져요. 그러면서도
또 흔들림도 없고 진동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느낌 자체가 아 이래서 플래그십 세단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체감적으로 확 느끼게 되거든요. 어때? 조수석은? 일단 애 차가 이제 빵빵하고 두껍잖아요. 소음이나 그런 거에서 다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소음이나 진동에서 1도 영향을 안 줘. 그냥 실내에서 바로 실내로 이동한 느낌이에요. 진짜 비싼 차구나라는 거를 지금 딱 시작하자마자 야 이거 좋은 차네 라고 바로 느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시트가 확실히 좀 편하고 이게 또 빵빵하다 보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 맞아, 듯한 맞아, 느낌. 맞아. 내가 맞아. 소파에 앉아서 그냥 핸들만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첫 느낌 자체는 역시나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방 시야 같은 경우는 뭐 세단 치고도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그 운전석 쪽 같은 경우는 좀 사이드미러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부분에서 좀 불편하고 사각지대도 좀 발생이 되기는 해요. 근데 다행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경고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수석 쪽의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운전자 쪽에서 봤을 때는 물론 크기는 작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쪽이 사각지대가 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조수석 쪽의 사이드미러 시야는 괜찮고, 그 다음에 후방 같은 경우는 차가 더 와이드하다 보니까 후방 자체도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화질이 좀 아쉬워요. 화질이 그래도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면 좀 그거에 걸맞는 화질이 좀 선명도가 좀 들어가면 좋기는 할 텐데 약간 좀 뿌옇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화질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뭐 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도 시안성은 좋아요. 디지털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안성 자체는 좋지만 한 가지 좀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영어만 지원이 돼요. 한글 지원이 안 돼요.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글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약간 좀 심심한 듯한 좀 화려함이 너무 없다 보니까 디지털에서는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맞아요, 많기는 맞아요.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다라는 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 하지만 뭐 시안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속도를 한 70, 80 일반 그 속도 영역에서 달렸을 때에 대한 승차감은 뭐 역시나 뭐 딱히 얘기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승차감 자체는 얘기할 게 없고, 진동이 안 오르는 게 진짜 뭐 좋다. 이런 부분들도 딱히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저희가 7, 80으로 달렸을 때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뭐 50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역시나 느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더 조용하다라고 느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진동이 없어. 무진도해 무진도. 어떻게 이렇게 진동 없이 그러면서 하체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가는지가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신기해. 좀 신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타이어가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갔던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차량의 크기와 무게를 끄는 데 대한 이 타이어의 비율도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감을 더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이즈 캔슬링 또 그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을 조금 더 줄여주는 효과가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유리 자체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저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정숙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타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정확히 느끼는 것 같아요.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꽤 무거워요.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 그 담력 수준이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했을 때는 핸들이 조금 묵직해서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갈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회장님을 태우는 차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링컨이나 그죠, 회사 그죠. 포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좀 묵직하게. 핸들 자체를 좀 묵직하게 잡고, 대신 묵직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고속에 대한 안정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 근데 역시나 우리가 고속을 달렸을 때 이 핸들이 묵직하다 보니까 너무 안정해. 안정적이고 너무 괜찮아.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고속에서 달렸을 때 차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흔들림이 차체 자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차가 안전하고 조용하고 좀 뭔가 이게 괜찮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핸들 같은 경우 가죽 느낌도 너무 좋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림이 두께가 좀만 더 두꺼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 림이 좀 얇아가지고 좀 그립 잡았을 때에 대한 그립감이 약간은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 말고는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다. 근데 담력 자체는 좀 무겁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속 한번 해볼게요. 네, 가속을 해보니까 뭐 역시나 100km까지 가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속한다는 느낌이 너무 없어요. 애가 너무 껌씹듯이 슝 뭐 터보렉도 없고 소음이 뭐 그렇다고 엔진 소음이 맞아. 커지는 것도 없고, 이게 그냥 가속을 하는가 보다 이 운전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 뒤에 타거나 조수석에 탄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가속을 하려고 엑셀을 세게 눌렀는지 그걸 전혀 못 느낄 것 같아. 맞아. 어땠어? 옆에서 느꼈을 때? 그러니까 진짜로 응. 그 RPM 치고 올라가는 소리라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요. 대표가 뒤에서 무슨 일을 하던, 여기서 사무적인 무슨 뒤에 두 분이 앉아가지고 무슨 미팅 대화를 하던 아무 방해가 되지 않아. 차가 그치. 그냥 아주 정숙한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서 가속 같은 경우도 좀 너무나도 무난하게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담력 같은 경우도 좋아요. 확실히 잘 잡아주고 잘 쓰고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좋은데, 또 내 나름 이제 운전자로서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 맞아. 모두 변화 없네. 모드 변경이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에코 모드도 있으면 좋고 뭐 스포츠 모드도 있으면은 그래도 없는 것보단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왜 굳이 그게 없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있을 필요가 없어. 이 그냥 차는 애가 에코랑 드라이브 다 해주잖아요. 그냥 재밌어. 운전했을 때도 힘이 전혀 없고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재밌고, 그 다음에 코너링 같은 경우도 이게 5m가 넘는 차고 2톤이 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 맞아. 코너링의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코너에서 잡아주는 것도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굳이 모드를 만들어서 그렇죠. 맞아.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맞아. 생각으로 안 만들었던 것 같아. 예, 그러면 이제 뒷자리도 또 체험하는 게 중요하니까 남이가 뒷자리 가서 한번 뒷자리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남이가 뒷자리로 이동을 했는데요. 어때? 남이야 뒷자리 타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플래그십 세단을 체어맨이랑 에쿠스랑 두 개 타봤나요? 그죠? 근데 지금 크고 편안한 거는 이제 일단 전제로 깐다고 쳐도 제가 탔던 플래그십 세단 중에 가장 간결하면서 멋있거든요. 뭐냐면 네. 그 뒷좌석에 되게 많은 옵션과 많은 기능을 주잖아요. 안락함도 줘야 되고 그 주도권도 줘야 되고 옵션도 편하게 손은 끝으로 다 만질 수 있어야 되고 한데, 얘는 그 와중에 고급미랑 세련미를 놓치질 않았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게 효과가 있는 거네. 그게 되게 멋있어. 왜냐면 크롬을 진짜 한 군데도 아끼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끝에 닿는 곳곳이 다 세련돼. 그냥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간편성 이외에 고급감까지 주니까 정말 확 대접받는 느낌이라서 전 지금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의자는 어때? 시트에 대한 느낌은? 의자는 앞에랑 나쁘지 뒤랑 않아. 비교했을 때. 의자는 확실히 그 세단 체어다 보니까 또 대표님 자리고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1열을 지금 타다가 넘어왔잖아요. 1열이 더 좋았어요. 시트 네. 느낌은? 여기가 지금 그 에쿠스보다 좀 30가지의 또 보조 그거 옵션을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트에. 얘가 심지어 그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만 따로 각자 조절도 되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앞도 조절도 되고 위치 조절도 되고. 근데 얘는 그런 조절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오로지 등받이가 섰다 누웠다 밖에 안 돼요. 물론 여기 2열에서 이제 1열의 시트를 앞으로 빼고 접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시트에 대한 만족도는 3개 중에서 3순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단 자체의 고급성과 내가 여기서 갖고 있는 시야성이나 이런 게 여기 2열이 되게 높거든요. 지금 약간 1열보다 많이 높아요. 그래서 그 시야가 굉장히 지금 시원하고 1열의 의자가 내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 앞에 두 차들은 시야를 좀 막았거든요. 좀 그냥 단절된 느낌이 제가 되게 셌다고 했잖아요. 단절돼가지고 여긴 되게 나만의 공간 같아요. 제 사무실 같아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앞사람과도 대화하기 편할 정도로 공간이 되게 뻥뻥 뚫려 있고 차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안해요 되게. 근데 오너 입장에서는 오히려 뻥뻥 뚫려 있는 걸 안 좋아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오너 취향에 맞춰서 플레이어프 세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히 에쿠스 때는 되게 나만의 공간, 너는 운전사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여기는 그냥 미팅을 4명이서 가면서 대화를 해도 손색이 없는 약간 사무실 같은 느낌? 근데 지금 우리가 에쿠스를 탔을 때는 네.
그 좌석에 모니터가 있었잖아. 맞아요. 얘는 지금 모니터가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 뭐 답답함이나 뭐 이런 그런 느끼는 거는 뭐 어때?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는 게 응. 그것도 뒤에 타는 사람 취향으로 케바케인 것 같은데 응. 내가 이거를 갖고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막 화상 미팅을 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사무적인 일을 볼 게 아니라면 얘는 쉬기엔 딱 좋아요. 대접받으면서 쉬기엔 딱 좋은 차예요. 굳이 모니터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네. 있어도 그때 처음에는 완전히 이 조석을 내 앞으로 완전 뒤로 빼가지고 이제 손에 달 수 있는 거리까지 와야지 얘가 이제 쓸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오히려 그냥 내 공간을 좀 더 확보해준 느낌이라서. 그러면은 지금 조수석에 탔을 때랑 뒷자리에 탔을 때에 대한 소음과 진동, 그 다음에 느껴지는 승차감, 이 차이는 어때? 그때도 체험일 때 제가 소음이 크다고 했어요. 소음이 이렇게 오른쪽 소음이 잘 들어오지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뒷바퀴 소음은 들어오거든요. 1열에 비해서는 소음은 큰데 진동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진동은 이 차 자체가 엄청 잘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조수석보다는 뒷자리가 더 편하다라고 느끼기는 해? 아니면 시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수석이 더 편하다라고 느껴져? 심리적인 거 말고 기능적으로는 1열이 더 편한 것 같고 심리적으로 이게 좀 내 공간 같이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이니까 편한 거지. 시트도 노이즈도 1열이 조금 더 나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서는 의외로 조수석이 좀 더 낫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1로 잘 뽑아준 거지. 예, 그러면은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총평에서 나머지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먼저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정숙성과 진동이 없는 정말로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트부터 해서 정말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신차가가 1억이 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보통 EQ900이나 뭐 에쿠스나 그쵸. 이런 금액 그 차량들의 금액을 신차가를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1억이 넘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8,900만 원, 8,7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말로 9천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서는 이러한 호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2017년식이야. 그러면 2년 정도 지났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지금 4천만 원 후반에 이 차량이 판매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감가도도 많이 됐어. 그러면은 신차에 샀던 오너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중고차를 생각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거야. 중고가 가격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성비가 좋다라는 게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뭐 풍부한 옵션, 옵션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정말로 뭐 안전장치부터 편의장치까지, 특히 마사지 기능들이 또 실제로 와닿는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편의장치도 들어가 있다는 게 큰 뭐 또 세 번째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 너가 느끼는 장점. 일단 차가 크고 안락하고 편안함과 고급성으로 그 네 가지를 이제 함께 주기 힘든데 얘는 한 번에 줄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1열, 2열을 둘 다 타보니까 확실히 얼마나 이게 옵션에 공을 들였는지, 얼마나 세세한 부분에서 포인트를 잘 잡았는지를 많이 느꼈어요. 체감적으로도 그 기능적으로 옵션적으로 되게 그 탑승자가 느낄 수 있게 그냥 보여주기식 옵션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기능을 많이 담아낸 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링컨 브랜드에 대한 네임밸류. 그렇죠. 아직까지는 미국 차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인기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지금 포드 차 하면 우리가 크게 딱 들어오는 그런 차들이 별로 없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네임밸류가 좀 아쉽고, 그럼에 따라서 서비스 센터도 우리가 포드 몬데오 저희가 그 시승할 때 얘기했지만 이 차량도 똑같이 포드의 차량이란 말이지. 근데 그 서비스 센터 자체가 많지가 않아. 그리고 대부분 그 수도권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 링컨 차를 구매해서 유지를 하는 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좀 말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연비 부분을 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과연 연비를 어느 정도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서 에코 모드가 있었다면 또 연비를 신경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좀 도움이 됐을 법도 한데 그런 모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비 부분에서에 대한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부 한글화가 좀 안 되는 부분들, 계기판부터 해서 좀 한글화 지원이 아직은 좀 안 된다는 거, 그게 결국은 한국에서 판매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아직까지는 그런 속도가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외에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로선 최고지 않을까 싶었어. 너 단점 느끼는 것도 있어? 내가 얘기한 거 외에? 일단 그 한국 시장에 아직 적합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한국어 패치가 안 되면 물론 서비스 센터도 약간 미비해서 아직 한국 시장을 타겟팅 그리고 최적화하는 데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차라는 것도 일단 대표적인 단점인데 아까 그 저랑 그 1년 2월 타보면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에는 의전 차량이라는 그런 게 가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의전 차량이라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한국 시장의 성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등치 큰 4인 가족의 패밀리카로 되게 최적화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차량 이런 느낌이지 한국 시장에 의전 차량을 쓰기에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4인 가족이 타는 정말 고급스러운 세단 같은 느낌이 오히려 좀 더 세다는 거잖아. 고급 세단. 네, 맞아요. 2열에 앉았을 때는.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시승 뭐 이 정도로 좀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 영상 보시고 뭐 잘못됐거나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인도TV와 함께 재밌는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